이번 자유계약 시장은 마치 거대한 포커 테이블과 같았습니다. 6명의 대여급 야수, 터커, 비셋, 브래그먼, 슈아버, 알론소, 그리고 코디 벨린저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구단 운영진과 선수 에이전트 모두에게 지독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중 5명의 계약이 속속 체결되면서 시장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카일 슈아버는 5년 1억 5천만 달러에 서명하며 안정적인 장기 계약의 첫 물꼬를 텄고, 피트 알론소 역시 그와 비슷한 5년 1억 5,500만 달러를 확보하며 거포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브래그먼은 명성만큼 높은 5년 1억 7,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으나 거액의 디퍼 조항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현재 가치는 1억 5,500만 달러에 근접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5년 내외의 계약을 통해 안정과 거액을 맞교환하는 전통적인 FA 전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판을 뒤흔들 것은 터커와 비셋이었습니다. 이들은 긴 계약 기간을 통해 얻는 안정성을 거부하고 단기 고액 연봉이라는 혁명적인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터커는 무려 4년 2억 4천만 달러라는 연평균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초고액 계약을 성사시켰고, 비셋 역시 3년 1억 2,6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계약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5년 이상 계약의 틀을 깨고 단기간에 몸값을 극대화한 뒤 다음 FA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노리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벨린저를 제외한 모든 대형 야수들이 5년 이내에 단기 혹은 중기 계약을 맺음으로써 FA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급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상황은 이 계약 협상의 잔혹한 뒷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토론토는 터커를 영입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며 무려 10년 3억 5천만 달러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액의 장기 계약을 제안했지만 터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은 토론토 타선에 치명적인 마이너스를 안겼고 계획 전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토론토는 결국 용 대신 닭을 영입하려던 초기 계획마저 틀어버리고 아예 팀의 방향성을 선회하는 전략적 후퇴를 단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야 보강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토론토가 뒤늦게 벨린저 영입전에 뛰어들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프람버 발데스를 잡아 선발진의 전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은 명확합니다. 토론토는 아즈먼, 시스, 예세비지, 베리오스, 폰세 등 선발 로테이션 전원이 우완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발데스와 계약할 경우 정상급 좌완 선발을 얻게 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리오스가 트레이드되거나 폰세가 불펜으로 내려가면서 투수진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발데스에게 관심을 보였던 팀으로는 볼티모어, 보스턴, 매츠, 자이언츠가 있었지만 매츠는 트레이드를 더 선호하고 자이언츠는 장기 계약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경쟁 구도는 단순해졌습니다. 보스턴 역시 레인저 수아레즈와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발데스 영입전은 사실상 볼티모어의 단독 입찰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보였고, 이는 토론토가 노려볼 만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토의 선에는 벨린저 영입전이 이제 양키스와 매치의 2파전으로 완전히 압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매치는 비셋과 이미 계약을 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의 문을 닫지 않았으며 벨린저를 꾸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벨린저와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지친 양키스는 최종 오퍼로 5년 1억 6천만 달러의 2개의 옵트아웃 조항을 제시하며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외야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매치는 벨린저에게도 터커나 비셋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기 고액 연봉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린저가 당초 양키스에 요구했던 7년 2억 달러가 불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그는 장기 계약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매치에서 단기 고액 계약을 통해 연봉을 챙기고 다음 FA 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치는 소토를 제외하면 주 포지션이 3루인 브렛 베이티, 중견수 수비는 뛰어나지만 공격력이 전무한 타이론 테일러, 그리고 아직 상위 레벨 경험이 부족한 유망주 카슨 벤즈가 외야 자원의 전부입니다. 이에 매치는 확실한 중견수가 절실하며 벨린저를 잡는다면 터커만큼의 압도적인 공격력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선수를 영입한다는 큰 이점을 얻게 됩니다. 벨린저가 중견수를 맡게 될 경우 매치는 린도어, 소토, 비셋, 벨린저, 폴랑코, 시미언, 베이티, 알바레스, 벤지로 구성된 강력한 타선을 구축할 수 있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베이티는 3루와 2루, 좌익수를 노가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폭이 넓어집니다.
실제로 베이티는 최근 시미안을 찾아가 2루 수비에 대한 집중적인 조언을 구하며 유틸리티 역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츠가 벨린저 영입에 실패한다면 해리슨 베이더, 라슨 오빠, 제이크 마이어스, 그리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정도가 남아있는 현실적인 영입 후보군입니다. 제이런 듀란은 보스턴이 절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이 길고 지루했던 FA 시장의 마지막 이벤트는 벨린저가 백기를 들고 양키스가 제시한 조건에 투항하느냐, 아니면 양키스로 돌아가는 대신 매치의 단기 계약을 받아들여 터커나 비셋처럼 고액 연봉을 챙긴 후 FA 재수를 택하느냐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편 FA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트레이드 시장은 활발합니다. 프레디 페랄타는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발 투수입니다. 그는 1선발급 기량을 가졌음에도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이적 후에도 퀄리파잉 오퍼를 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페랄타는 총액 3천만 달러의 저렴한 5+2년 계약에 합의한 전력이 있으며 자신을 데려간 팀과 연장 계약을 논의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페랄타를 원하는 팀은 양키스, 다저스, 그리고 매치입니다. 특히 과거 페랄타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했던 스턴스 단장이 있는 매츠는 미러키가 원하는 데뷔를 마친 젊은 선발 투수들인 조나나 브랜든 스프롯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양키스는 슈미트를 내줄 수는 없지만 메이저리그 데뷔가 멀지 않은 팀 내 2, 3위 유망주인 카를 라그라네와 엘머리게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타저스는 미러키가 탐내는 유망주가 넘쳐나는 팀이지만 마감 시한 때 나올 수 있는 스쿠볼을 위해 유망주들을 아끼는 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러키난 우드러프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오프시즌 계획이 다소 꼬이긴 했지만 페랄타를 반드시 트레이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의 몸값은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현역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는 3년 연속 팀을 바꿔가며 타격왕을 차지했지만 그 사이 공격 지표는 130에서 104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작년에도 높은 타율을 기록했지만 출루율, 장타율, OPS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에게 확실한 수비 포지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래 포지션인 2루 수비는 최하위권이며 1루 역시 믿고 맡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지명타자로 봐야 하는데 162경기 환산 시 홈런이 7개에 불과한 타자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내줄 팀은 거의 없습니다. 아라에즈에게 최선은 많은 타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팀과 1년 계약을 맺고 다시 타격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컵스와 협상 중인 갤런은 브래그먼과는 달리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기에 그와 계약하는 팀은 지명권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갤런의 기량은 지난해 하락세였지만 그에게도 1년 계약을 맺어 퀄리파잉 오퍼를 지운 다음 FA 재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기마성이 빨라야 6월 초에 복귀하거나 전반기 출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애틀랜타는 어제 언급했던 호르헤 마테오와 1년 1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한때 양키스의 정상급 유망주였던 마테오는 2022년 볼티모어에서 좋은 수비와 함께 도루왕에 올랐지만 이후 기량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스피드는 여전히 뛰어나지만 지난 3년간 타율이 2할 1푼, OPS가 6할 1푼에 불과한 그에게 애틀랜타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선택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타율 3할 1푼, OPS 8할 2푼으로 대활약했던 미겔 안두아에게는 텍사스, 샌디에고, 카디널스 등 다수의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때 오타니의 만장일치 신인왕을 저지했던 선수로서 그의 잠재력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셋에게 뒤통수를 맞은 필리스는 프런트가 크게 격분한 것으로 전해지며 존 모로시는 발데스가 필리스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셋과의 계약이 무산되고 리얼무터에게 3년 4,500만 달러를 준 필리스에게는 여전히 1억 5천만 달러가 남아있어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 언론은 보스턴과 다저스가 포수 러싱이 관련된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얼모터와 카라틴이 영입에 실패했던 보스턴은 포수 보강을 희망하고 있지만 다저스 역시 러싱이 빠지면 마땅한 백업 포수가 없어 러싱을 지키기 위해 크로셰를 포기했던 과거를 고려할 때 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야구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대형 야수 코디 벨린저의 선택에 쏠려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야말로 이번 겨울 FA 시장의 최종 결론이자 가장 극적인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